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지구촌 소식 알아보는 월드 리뷰 순서입니다.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황준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해체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군요. 어제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의 핵연료 반출 작업이 시작되면서 앞으로 한 40년 정도가 걸릴 걸로 예상되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해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4호기의 핵연료를 저장해 놓은 수조, 그러니까 수영장 같은 곳에 넣은 곳에서 연료봉 1,533개를 꺼내는 작업을 어제 개시한 건데요. 앞으로 3단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4호기 건물 꼭대기에 설치된 크레인으로 수송용기, 캐스크라고 불리는 수송용기를 끌어다가 물속에다 집어넣고 물 안에서 핵연료봉을 수송용기 하나당 22개씩 담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수조 밖으로 꺼내서 지상으로 올리고요. 그거를 한 100m 정도 떨어진 공용 수조라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게 4호기에서 다 끝나면 1, 2, 3호기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핵연료봉을 옮기는데 그 작업이 총 2018년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해체가 40년 걸리는 게 맞아요? 이것까지 하는 게 2018년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로 작업이라는 마지막 단계에 진입하는데요. 1, 2, 3호기 원자로에 있다가 녹아내린 연료봉을 꺼내는 일인데 이게 2020년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사실 지금 어떻게 꺼낼지도 방법도 못 정한 상태라서 네. 언제까지 끝나는 게 알 수 없고 대략 한 30년 이상 걸린다는 예상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한 40년 정도가 걸린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어제 시작한 핵연료 반출부터 사고 없이 끝내는 게 큰 숙제인데요. 이 캐스크 수송용기를 옮기다가 땅에 떨어뜨리는 게 가장 걱정되는 상황인데 핵 문제 전문가들은 만약 그런 사고가 나면 인류사적인 재앙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크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재작년에 폭발했을 때 잔해가 수조 속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해치고 나서 핵연료봉을 용기에 담는 작업 이거부터가 쉽지가 않은 건데 그동안 신뢰를 많이 잃어왔던 도쿄전력이 그 작업을 한다는 게 큰 걱정거리입니다. 네, 해체 일정을 연기한 원전도 있군요. 예, 후쿠시마 원전 말고 이바라키현에 있는 도카이 핵발전소인데요. 30년 넘게 운전하고 나서 1998년부터 가동을 멈춘 그런 원전입니다. 그 후에 2001년부터 폐로 작업이라는 걸 시작해서 올해로 12년째 하고 있는데 저준위 방사능 물질 처분장을 구하지 못해서 매립을 계속 미루다가 내년으로 겨우 잡아놨는데 그것도 역시 그 처분장을 구하지 못해서 다시 연기하게 됐다고 어제 보도가 났습니다. 지난주에 고이즈미 전 총리가 원전 제로 주장을 하면서 폐기물 처분장도 못 구하고 있다 이렇게 개탄을 했었는데 그 말이 사실로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더 위험한 고준위 방사능 물질 처분장은 지금 엄두도 못 내고 있고요. 또 앞으로 폐로를 해야 되는 원자력 발전소가 줄을 서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라는 게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 괴물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폐로해야 되는 핵발전소들이 줄줄이 나올 거라서 이게 절대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네. 원전 마피아가 주도해왔다는 이 핵발전 정책. 예. 이런 정보들을 누가 알리겠습니까? 언론이 알려야 하는데 이 언론들은 그 원전 당국의 광고 예산, 캠페인 예산 따내려고 지금 경쟁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참 그렇습니다. 그 언론조차도 원전 마피아 입김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좀 어렵습니다. 네, 저도 나름대로 관심을 기울이려고는 하는데 이 폐쇄하는데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참 놀랍습니다. 예. 네, 칠레 대선 얘기 좀 해보죠. 당선자를 정하지 못했군요. 칠레 대통령 선거하고 의회 선거가 있었는데 중도 좌파가 다 승리를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대선에서는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서 다음 달 15일에 결선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중도 좌파 바첼레트 후보 전 대통령이죠. 47%를 득표해서 1등을 했고요. 집권 보수 우파의 마테이 후보라는 사람이 25%를 차지해서 2등을 했습니다. 22%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3등 이하를 해서 결선 투표에 못 나가는 후보들이 대부분 다 좌파라서 결선 투표를 하면 무난히 바첼레트가 승리하고 우파가 참패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회 선거에서는 중도 좌파가 상원 38석 중에서 20석,
그리고 하원 120석 중에서 70석을 차지해서 이겼는데 바첼레트가 내건 사회혁신안을 다 이행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 개헌선을 넘기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결선 투표제 좀 이렇게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얘기가 많이 있고 지난번에 대선 후보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던 후보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예. 뭐 대선에 임박하면 다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논의는 들어가 버리죠. 예. 자, 이 칠레 대선에서 눈에 띄는 결과, 주목할 만한 결과 어떤 것이 있었나요? 예, 총선에서 최근 몇 년간 대학생 시위를 이끌었던 학생 지도자 4명이 하원의원에 당선되면서 사회변화의 열망이라는 게 뭔지 확실히 드러났던 점이 우선 꼽힙니다. 예. 하원에서 사회당 의석이 11석에서 17석으로 그리고 공산당은 3석에서 6석으로 늘었다는 것도 역시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칠레는 물가가 높고 빈부격차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나빠서 그런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요구가 아주 강하고 이번 선거에 반영이 됐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독재자 피노체트 세력이 득세하고 있는 독립민주연합이라는 당이 의석을 이번에 많이 잃으면서 사실상 몰락의 길에 접어서 들어섰다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대선 투표율이 50%가 안 됐다는 점도 특징이었는데요. 이거는 칠레 민주주의의 앞날에 근심거리를 던져준 선거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 중국 기업의 북한 투자가 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경제 제재가 계속되고 있지만 북한의 풍부한 광물 자원과 저렴한 노동 비용 이런 것들에 주목해서 투자에 나서는 중국 사업가들이 늘고 있다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대북 투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아직 없지만 미국 오벌린 대학은 2011년 재작년까지 총 60억 원, 우리 돈으로 한 6조 원 달러, 6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6조 원 정도를 투자했다고 추정을 했고요. 역시 광물 자원에 집중돼 있습니다. 임금도 싸지만 북한의 세금이 낮고 또 초기 투자 비용이 적게 드는 게 장점이고요. 최근에 북한 경제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김정은 정권이 경제 회복에 힘을 쏟는 것도 투자를 끌어당기고 있는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결국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가장 가기 싫어했던 길인데 이 인민경제를 살리려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그 길을 가게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북한은 중국에 대해서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을 상당히 중시했고 건국 이래로 중시해 왔었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남북 경제협력에 북한이 나선 이유도 중국이랑 하느니 차라리 남쪽이랑 하겠다 이런 계산이었는데요. 이명박 정부 이후에 개성공단 말고는 남북의 경제협력이 완전히 중단되면서 대중국 종속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봐도 뭐 평화나 통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만 볼 때도 북한이라는 기회의 땅을 점점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란 핵 협상이 시작된다고요? 예. 네, 프랑스 입장이 강경합니까? 열흘 전에 이란 핵협상이 타결 일부 직전까지 갔다가 안 됐었고 20일 내일부터 다시 만나기로 했었습니다. 이란 핵협상은 당사자인 이란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 그리고 독일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는 이 강경 총대를 매는 게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 이란 핵 문제를 꼭 타결하고 싶어서 조금 유연한 태도를 보이니까 이번에는 프랑스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제문제 전문 언론인 파리드 자카이라라는 사람이 프랑스가 이번에 워낙 세게 나오니까 미국이 오히려 이성적으로 보인다 이런 논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미국의 요구도 좀 너무 심한 건데 프랑스가 더 심하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이 어제 이란의 최대 적국 이스라엘에 가서 이란에 대한 4가지 아주 높은 요구 조건을 발표했습니다. 프랑스가 이러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프랑스는 소위 이스라엘 로비가 통하는 나라인데요. 사실 미국보다 유대인들의 목소리가 프랑스가 더 세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협상 태도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분노하면서 공략 대상을 프랑스로 바꾼 것도 프랑스를 강경하게 만든 배후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몰락한 사이클 영웅 랜스 암스트롱. 이 암스트롱이 폭탄 발언을 했어요. 사이클 영웅이었다가 약물 복용 사실이 드러나서 몰락했던 랜스 암스트롱이 국제 사이클 연맹의 전 회장이었던 베르브르겐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도핑을 묵인하고 도운 배우 인물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영국 데일리메일 인터뷰에서 한 얘기인데요. 베르브르겐이 약물 복용 사실이 드러나면 사이클 스포츠가 큰 타격을 입으니까 함께 너랑 나랑 둘이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토론했습니다.
일종의 같이 죽지 않은 물귀신 작전일 수도 있지만 암스트롱이 세계 최고 권위의 뚜르드 프랑스 대회를 7연패하는 동안 발각이 안 된 거를 보면은 그런 도움이 없지 않고서는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비밀이란 게 없어서 작년에 도핑 사실이 드러나면서 암스트롱은 사이클계에서 영구 제명됐고 올해 초에는 스스로 도핑을 시인했는데요. 사이클계뿐만 아니라 미국의 명예 그리고 스포츠계 전체에다가 너무 큰 상처를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 가지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